지구과학 1단원 고체지구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자, 첫 번째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주로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판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암석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판하고 암석권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전체 멘틀이 아닌 걸 조심해야 됩니다. 상부 멘틀, 위에 있는 멘틀 중에서도 일부를 지각과 함께 포함해서 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조각으로 지구의 표면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판의 두께는 약 100km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지구의 내부를 이제 그려봤는데, 가장 중심부에는 내핵이고요. 그 다음에 외핵, 그리고 멘틀은 이렇게 하부 멘틀, 아래쪽에 있는 멘틀, 그 위에 있는 멘틀이 이제 상부 멘틀, 그 다음에 위에는 지각. 그래서 일단 요 외핵은 앞 글자 따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외핵 동그라미, 액체 동그라미. 그래서 외핵만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응 외핵 액체. 그래서 외핵이 대류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상부 멘틀 중에 일부, 요 전체가 아니라 상부 멘틀 중에서도 일부랑 지각을 이제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자, 여기 부분을 이제 확대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쪽 하부 멘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상부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즉 판에 지각하고 상부 멘틀 일부가 포함이라 이렇게 상부 멘틀 일부 지금 판이 겹쳐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상부 멘틀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의 두께 100km니까 실제 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10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멘틀은 표면에서 약 400km까지가 상부 멘틀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다시 확대하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 이제 산입니다. 산. 그래서 대륙지각. 대륙지각이 지금 두껍죠. 해양지각은 바다 밑에 있는 땅, 얇죠. 그 밑에 이제 상부 멘틀 일부가 있어서 지각하고 상부 멘틀 중 일부가 판이니까 결국은 요렇게가 대륙판이 되는 겁니다. 대륙판. 그래서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멘틀 일부, 대륙판. 자, 해양판은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해양판.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껍다는 거, 두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연약권이 있고, 요게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이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서 판이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밀도인데, 밀도는 밑에 있는 게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양판, 더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밀도가 크다. 실제로는 해양판을 구성하는 성분이 밀도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고, 그 다음에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고, 그럼 이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암기해 둬야 될 게 있는데, 자, 요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혜연아, 대화하자. 그래서 혜연이라고 하는 학생을 생각하시면서 절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혜연아, 혜연이, 대화하자.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구성되고요. 현무암질.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이제 지도를 또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도에다가 판의 경계 3대장이 있는데 걔네들을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의 경계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판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봤던 요 연약권, 대류 때문에, 즉 멘틀 대류 때문에 이제 판이 이동하는 거였고, 자, 지도 느낌은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역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라시아. 약간 쉼표 느낌으로 아프리카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랬고, 아프리카. 자, 요 옆에다가 인도. 그 밑에다가 인도네시아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럼 왼쪽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형 크게 2개 그려주시면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그래서 여기서 태평양 동그랗게 둘러싼 동그란 걸 이제 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평양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대표적인 수려명 경계. 그래서 여기는 수려명. 수려명은 이제 모인다는 뜻이고, 수려명 경계에서는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려명, 대표적인 첫 번째 판의 경계 라인. 그리고 대서양 이렇게 갈라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한번 갔다가 아프리카 쪽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 그래서 발산형은 다시 이제 정리하겠지만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판을 밀어내는 힘. 근데 섭입돼서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이라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여기는 동태평양 해령.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게 여기 인도 위,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요 인도네시아 섬 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대표적인 수려명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도 그림에서 이제 단서를 주겠지만 최소 이렇게 판의 경계 3대장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려명 쪽 힘이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발산형에서 이제 판의 이동 속도보다 요 수려명이 껴있는 요 발산형 경계 쪽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잡아당기는 힘이 요 힘보다 더 큰 힘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에서 중요한 판의 경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의 종류, 명칭, 특징,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는 이름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수려명 경계, 수려명 경계. 그럼 수려명은 수렴한다, 모으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려명 경계라고 합니다. 수려명.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멀어지면 발산형이라고 그래요. 발산, 퍼지다. 그래서 이거는 멀어지는 경계예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보존형, 보존된다, 유지된다. 그래서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계가 보존형 경계. 자, 이름 속에 뜻이 있어요. 수려명, 모인다. 발산형, 퍼진다. 보존형, 스쳐 지나간다. 근데 앞에서 이제 판이 대륙판, 해양판 두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대륙이 수렴할 수도 있고, 대륙 해양이 수렴할 수도 있고, 해양이 수렴할 수도 있고,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발산형이나 보존형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에서 자주 다루는 대해 경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에서만 주로 대해 경계를 다룬다. 그래서 대륙, 해양. 그래서 수렴형에만 대해가 있다. 수렴형에만.
only. 그래서 요거를 대헷 이렇게 외워주세요. 대헷, 수렴형에만 대헷, 대해가 있다. 그러면 대대해에는 다 있는 거예요. 수렴, 발산, 보존. 각 경계들을 이제 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도처럼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본다면 수렴형 경계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모이니까 이런 식의 화살표 형태로 나오면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죠? 모이고 있죠. 요거.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모일 때 이런 힘들을 횡압력이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뿡싱하고 미는 힘을 횡압력. 발산형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퍼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 발산형 경계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지도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런 힘은 장력이라고 그래요. 장력. 밀어내는 힘 또는 당기는 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보존형 경계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보자면 수평 방향 힘. 자, 얘를 이제 옆에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본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산이 있으면 단면을 보는 거예요. 아까 위는 지도에서 보는 느낌. 그럼 옆에서 봤을 때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판이 하강하는 느낌. 밀도가 이제 이쪽이 더 크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이 더 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기본 느낌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판에 하강이 나타나고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판이 소멸됩니다. 지표 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내려가서 없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보존형과는 다르게 판에 상승이 되는 거죠. 올라오니까. 그리고 판이 만들어지죠. 생성. 자, 보존형 경계는 마찬가지로 옆에서 봐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 그리고 이제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밀도 차가 있을 경우는 밀도 큰 게 밀도 작은 것 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경계를 섭입형 경계라고 그래요. 밀도 차가 있는 경우에 밀도가 큰 판이 밀도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가는 걸 섭입형 경계. 그리고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끼리 이제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경계를 충돌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 충돌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섭입형은 대해, 해해, 대륙, 해양, 해양, 해양. 충돌형은 대대, 충돌형은 대대. 그래서 이제 그림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대륙하고 해양, 대륙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해양판이 이제 밀도가 더 커서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혔을 때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이제 섭입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섭입돼서 들어가면 대륙 쪽에서는 요 섭입돼서 들어갈 때 요 지각과의 마찰,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공급되고 용융점을 바꾸고 하면서 쉽게 그극 내려가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그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뿡싱하면서 이제 이렇게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분출이 되고, 대륙은 해양보다 이제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양은 밑으로 쭉 내려가고 마그마를 만들고 위로 분출. 대륙은 밀도가 작으니까 못 내려가고 위에서 구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 요게 지금 바로 산이에요. 산. 그리고 습곡산맥.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생각해 주세요. 습곡산맥. 아, 대륙 쪽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게 습곡산맥. 바닷속에 생기는 구덩이, 유기, 요 바닷속에 생기는 구덩이, 요거를 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 해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요 구덩이, 그 다음에 휘어지면서 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 습곡산맥.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다 지진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진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해양하고 해양판이 부딪힌다고 했을 때 해양판 중에서도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만약에 오른쪽이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섭입해서 밀도 작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해구가 만들어지죠. 여기 부분. 여기는 똑같이 해구. 그래서 요렇게 해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밀도가 더 큰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지진을 발생시키고 마그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마그마들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마그마들, 그래서 뿡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위로 분출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화산 섬들을 만들어요. 근데 요게 이제 호의 형태로 화산섬, 주르륵 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를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위에서 쳐다봤을 때 섬들이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뿡싱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큰 게 밀도 작은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보다시피 바다가 껴있을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해구가 만들어지고 바닷속 구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륙이 껴있는 경우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마그마 분출하게 되면 이렇게 화산섬을 만들 수 있고, 섭입형에서는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가 대표적인 지형들이에요.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히면 요 밀도가 작은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눌려서 위로 솟구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큰 일부 멘틀 성분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섭입형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니까 쭉 내려가면서 마그마 같은 게 만들어지고, 또 일방적으로 큰 애가 내려가면서 마그마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충돌형은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윗부분에서 조금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땅이 이제 휘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땅, 자, 아까도 봤죠? 바로 습곡산맥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이 뜻이에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아, 습곡이구나. 대륙이 부딪힐 때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다. 대륙해양에서도 습곡산맥 가능, 대륙에서도 습곡산맥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화산활동은 없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는 아까 대해는 수렴형에만 있었죠. 대대, 해해, 해해의 경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그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대륙과 대륙에서 발산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륙 쪽에서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멀어지면 이제 장력을 받아서 이런 정단층 형태가 만들어지고, 가운데 쪽이 약간 함몰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마그마도 분출해서 나오게 돼요. 땅속에서 상승하는 힘 때문에 마그마들이 뿡싱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요 정상부 여기를 열곡대라고 해요. 열곡대. 그래서 열곡이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의 주요 지형인데, 열곡에 대가 붙어 있으면 아, 대륙 쪽에서 만들어지는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이렇게 이제 발산하는 경우,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짱구 엉덩이 같은 화산 섬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뿡싱하고 분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고, 바닷속에 있는 산, 대관령, 한계령, 그래서 령을 연상하시면 되고, 요 바닷속에 있는 산, 지금 바로 요 부위가 되겠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그래서 바닷속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해령. 그리고
역시 여기 이제 V자 부분 있죠. 해령의 정상부 부분, 요 V자 부분, 요 V자 부분은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열곡. 그래서 열곡은 해령의 정상부 윗부분의 V자 모양, 거기가 열곡.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산 형태는 해령. 그래서 해해는 열곡이나 해령이 만들어지고, 대대에서는 열곡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화산활동은 둘 다 일어나고. 자, 요런 보존형 경계에서는 만약에 대륙과 대륙이다 그러면 지금 조심할 게, 요거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가 아니고, 요것도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 주변에 보존형 경계가 잘 생기는데, 지금 이게 발산형 경계니까 대륙 쪽이라서 이게 열곡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요렇게 이제 발산하고 있겠죠. 요렇게. 그 다음 얘도 열곡대. 그럼 이렇게 발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발산형 경계 사이, 여기 사이를 좀 잘 보면 판의 이동 방향이 스쳐 지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죠. 여기를 잘 보면.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부분, 여기 스쳐 지나가는 부분, 바로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대표 지형이 변환단층인데, 주의할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지금 눈으로는 여기가 판의 경계로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기만 변환단층이에요. 대륙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변환단층. 자, 해양과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해령,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판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해령, 판이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따라서 여기서도 해령하고 해령 사이, 요 사이,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역시 변환단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대표적인 지형이 변환단층인데, 해양에서 만들어지든 대륙 쪽에서 만들어지든 간에 똑같이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가 이제 판의 경계의 세 가지였는데,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각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이것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진은 70km 이내, 진원이 70km 이내면 천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해요. 사실 천발 지진은 쌤이 쓰기는 할 건데 외울 필요가 없죠. 어느 경계에서든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하니까. 그래서 천발 지진은 모든 경계에 다 있구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실제 300k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신발 지진이 섭입형,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0에서 300 중발 지진이 충돌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천발은 어차피 다 일어나니까 신발하고 중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산활동은 섭입형 화산활동 있습니다. 충돌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발산형 있어요. 그리고 보존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 일어나는 곳 잘 알아두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의 경계가 약간 메인이었고, 판이란 게 뭐냐, 암석권,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해서 두께가 약 100km. 그래서 각 구조들, 외핵만 액체, 그 중에서도 일부를 다시 확대하면 이렇게 이제 지각과 판들 나타낼 수 있고, 혜연아 대화하자.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시고, 대표적인 판의 경계 지도 그림 그리면서 3대장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수렴, 발산, 보존,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각 대표적인 지형들, 지진, 화산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